먼저 첫 번째로 유증교사 1심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이제 유죄가 나와서 대권 주자로서 입지, 큰 상처 받느냐 아니면 무죄를 통해서 기사 회생할지 관심이 많았던 사건, 결국 재판부의 선택은 무죄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장성철 소장님, 뭘로 원래는 예상하셨어요? 예. 저는 무죄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어제 민주당 분 만났는데 농담처럼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무죄 나오면 어떡해? 막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했지. 많은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고 예측했듯이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판결 결과를 보고 제 든 느낌은 뭐냐면 판사 마음이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 구조를 쭉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가의 여부를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랑 김진성 씨가 통화할 시점에는 그게 결정나지 않았다. 그리고 김진성 씨가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언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어떤 내용을 증언할지도 몰랐는데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위증 교사했다고 보는 것이 맞냐. 그렇게 지금 재판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하도록 결의하려는 고의가 부족해 보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정치권에서 평론하는 사람들이 왜 무죄가 나왔지? 이거는 판사가 잘못 아닌가? 뭐 그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증언의 요청 방식은 사건 상황에 대한 기억을 확인을 하고 설명하는 수준이므로 위증을 요구한 통화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측 주장이 이거였어요. 위증을 해달라 부탁한 게 아니라 증언을 부탁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을 확인해 봐라.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 준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사분이 판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결문을 완벽하게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2018년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 재판이 있었는데 한 증인이 나와서 이 재판에서 결국에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증언이 위증이 아니었느냐 재판부보다는 이제 검찰의 주장이긴 했는데 박창원 교수님 오늘의 이 무죄 결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일단 뭐 정치적 기소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5개나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위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이걸로 번져온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장동 사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별건 수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검찰이 뭐 핵심 증거로 내밀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한 내용, 녹취였거든요. 근데 이 녹취가 소위 짜집기 됐냐 안 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였다. 오늘 무죄 판결은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가 요청한 것이 통상적 수준의 증언 요청이었다. 즉 누구라면 사람이라면 그 정도 수준은 얘기할 수 있다. 고의적으로 위증을 하도록 고의적인 위증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압박을 넣은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좀 더 유리한 방향의 이야기를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고의적 위증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오늘 판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검찰의 기소가 굉장히 무리했고 또 짜집기한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소위 증거 조작 그리고 별건 수사 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재판부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뭐 전략의 성공이다. 재판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용산 여권 관계자들은 거의 멘붕 상태예요. 왜냐하면 위증 교사가 이재명 대표를 피선거권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재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죄가 나버렸으니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부터 워딩이 좀 달라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 사법부 공격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를 믿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미리 알으셨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런 태도가 맞아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지지자들 동원해서 국회에서 가진 입법권을 동원해서 그 민의의 심판, 뭐 여론의 광장 이런 곳에서 판사를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무죄가 나왔으니 이재명 대표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앞으로 또 재판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2심 판결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존중. 나한테 유리한 판결 내리면은 존중하고 나한테 불리한 판결 내리면 사법살인이야.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꾸 재판부나 판사를 공격하는 모습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네.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대처할 경우에 민주당이 향후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법리적인 논리적인 법리 싸움을 벌여야 되고 그리고 여론전에 있어서도 공정한가? 그러면은 김건희는 그러면은 명태균은, 그러면은 윤석열은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기소에 예. 무리함, 요거를 강조를 해야지 사법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다행히 며칠 전부터 좀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판결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난 뭐 한 건이 더 추가됐습니다만 5건의 재판 가운데 장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변호인단이 가장 우려했던 게 이 위증교사였어요. 맞아요. 다른 것들은 다 무죄를 끌어낼 자신이 있는데 위증교사는 이건 좀 불안하다. 약간 고약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런 평가들이 네. 많았고 그래서 사실 오늘 유죄 판결이 나지 않느냐. 다만 이게 이제 금고형 이하냐 이상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졌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사법부에 대한 존중 그리고 법리적인 싸움, 여론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전술이 되게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큰 고비를 넘었다. 다른 것들은 사실은 항소심이나 이런 거 가면은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예.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유죄 맞으면 뒤바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큰 고비를 넘었고 또 오늘 무죄가 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인 기소 정적 죽이기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또 일부 힘을 실어지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럼 앞으로 민주당이 소위 그 재판 과정 그리고 이런 데 있어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오늘의 무죄 판결이 대권 가도에 큰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표가 큰 고비를 넘었고 민주당으로서도 한숨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될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대선 주자로서 입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기사회생했다. 이런 평가하셨는데 장성수 소장님. 예. 열흘 전에 이제 1심 선고가 났을 때 이제 비명계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좀 나왔었는데 의외로 다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이번 선고 무죄가 나오면서 더 똘똘 뭉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더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비명계 쪽에서도 내년 1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몸풀기 해야지 막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기도 상당히 좀 곤란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단 무죄 선고를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그냥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나 진보 진영에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좀 비주류들, 비명계 의원들도 좀 품고 그분들과 함께 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지층에는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가 있지 않을까. 포용력 있는 정치인, 그런 이재명 달라졌어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좋지. 내가 저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형 나왔는데 그때 몸풀기 하겠다라고 한 비명계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나 이번에 위증교사 무죄 받았잖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 좀 포용력 있고 좀 너그러운 그런 이재명 대표의 모습으로 변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 나오시면서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 좀 더 냉정해져야 된다. 그 말을 들었던 걸까요? 민주당 냉정해진 측면이 좀 있었고 국민의힘의 전략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분의 얘기를 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글쎄 말이에요. 그냥 오히려 더 국민의힘 쪽에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재판 생중계해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히려 생중계 안 한 것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다행이 되어버렸다. 저렇게 무죄 나오는 모습, 선고하는 모습이 그냥 생중계돼가지고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기소가 당한 거 아니야? 정치 보복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당이건 야당이건 재판은 그냥 판사들이 법리,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정말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사법부나 판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격 안 했으면 좋겠고 혹시 우려스러운 것은 국민의힘이나 여권에서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 판사는 누군데 어디 뭐 호남 출신이네 어디 뭐 이상한 단체에 맞아요. 소속돼 예. 있네 저 사람 옛날 판결 보니까 이렇네 저렇네 하면서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모습은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장 소장님, 이거 짧게 좀 말씀을 네. 좀 해주십시오. 네. 한동훈 대표도 이제 법정 구속 가능성도 언급을 네. 했고, 그리고 박정원 의원은 징역 2년을 예상한다 이렇게 아예 SNS에 썼더라고요. 주진우 의원, 최고위원이죠. 예, 네. 주진우 의원 얘기하고 네. 왜 친한계가 유독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친윤들에게 상당히 좀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좀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이 끊임없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서 저렇게 질질 끌지 말아라.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 아니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해라. 맞다고 그러면 가족들이 썼으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된다. 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25일에 있으니까 당이 괜히 그거 가지고 자중질환 빠지는 것은 전열을 흐트리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근데 전열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정말 최고위원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예. 후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인 주장으로 자신들의 정치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판부를 이용을 하고 판사의 판결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어쨌든 좋지가 않아요. 그런 것은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방송에 나와서 앵커님이 물어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1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 정치권에서는 여든 야든 냉정함을 유지하고 그냥 판결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도 이제 국민의힘의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만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측근의 재판도 있습니다. 이 재판 왜 신경 써야 되냐면 대선 자금과 좀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은 여권의 대응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도 여당 대표가 법정 구속을 얘기하는 거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다. 왜 이제까지 소위 주말 집회에 대해서 야권 보고 왜 재판부를 겁박하느냐. 사실은 그 집회는 이재명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그런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도를 했는데 정작 여당 대표는 재판부에다가 법정 구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1심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서 정의구현이라고 일제히 정의가 실현됐다라고 외쳤는데 그럼 오늘 이재명 대표의 무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여권도 야권도 물론 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냉철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 무죄가 또 하나 이게 의미 있는 게 김용 부원장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남욱 씨 등으로부터 8억 원의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5년 1심에서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때 그 돈 받았던 그날 그 시간에 나랑 있었는데요라고 증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경상원 원장을 지냈던 이모 씨, 예. 또 신모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또 나중에 가가지고는 그거 위증이었어요라고 또 위증 혐의를 또 시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지금 그 김용에 대한 이 지금 그럼 이제 김용 전 연구원장이 받고 있는 재판이 두 개라는 말씀. 뭐 거기에 대한 이제 새로운 혐의가 이제 또 나타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변호인 측이 위증 압박을 넣은 거 아니냐. 여기도 이런 위증.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변호인 측이나 이분들이 소위 위증을 시인한 이분들에게 이 한 얘기가 소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봐라. 오늘과 같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와 비슷한 스탠스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해 다오가 아니라 예. 기억을 잘 살펴봐라. 그때 혹시 기억나는 거 없냐? 그 당시 상황은 이러이러하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런 정도의 얘기였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모 씨, 신모 씨의 위증 교사 이 부분은 또 이제 재판 변호인단에게 있어서는 하나 또 이게 한시름 덜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위 대선 자금 그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이거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풀 녹취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풀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풀 녹취를 기반으로 해서 재판부가 충분한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이 위증하신 분들과 관해서는 그런 풀 녹취가 있는지 뭐 그런 상황이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이 28일 날 있는데 1심에서는 징역 5년 받았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알리바이 보고 하나만 나왔다고 그래서 또 무죄가 나오거나 또 감형이 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이번 주에 하여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관련자들 재판이 지금 몇 개 줄줄이 있어요. 이화영 전 지사 또 이화영 있는 걸로 알고 대북송금 있어요. 항소심 예. 선고가 이제 29일 날 2시에 있어요. 아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될까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인섭 씨 있잖아요. 백현동. 예. 그 알선수재 상고심 선고가 또 28일 날 10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죄 지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괜찮네, 살았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8일 날 재판 2건, 29일 날 선고 2건, 선고 1건. 이 3건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이제 다 항소심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또 대법에 가면은 유무죄만 다투잖아요. 여기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또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이재명 대표가 롤러코스터 탈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열 하루 전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죠. 그리고 어제 한숨을 돌리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바로 입장 들어보고 저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 그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국민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고요. 정부 여당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습니다. 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를 함께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날 국회로 가서는 여당에게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여당의 대우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네. 확실히 한숨을 돌린 분위기입니다. 네, 뭐 창의 일속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기 어려움은 뭐 넓은 바다에 비하면 아주 좁쌀 같다, 아주 작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다는 이제 민심인 거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사법 리스크 중에서 저번에는 유죄를 받았고 이번에 무죄를 받은 겁니다. 1심에서 그 많은 여러 가지 바다가 같이 넓은 사법 리스크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한숨을 내셨다고 보는데 예. 저는 이재명 대표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에 돌아오셔가지고 민생을 조금 얘기하셨으면 본인이 주장하는 먹사니즘 그리고 요즘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위하는데 52시간제 관련해서 정부는 원하는데 지금 야당은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민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으면 좋을 텐데 결국은 특검과 그다음에 검사 탄핵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사법부가 지금 무죄를 줬던 그 이유에 대해서 본인은 예전처럼 세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는 조금 그 어제 무죄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다. 좀 받아들이기 힘든 행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창의 일속이라고 해가지고 창의 넓은 바다를 뜻하고 있는데 국민이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도 했는데 방금 해석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러 가지다 이런 말씀도 잠깐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 의문을 좀 제기는 하셨는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먹사니즘 행보를 좀 더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주목도 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한숨 돌렸으니까 얼마든지 민생에 관련돼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창의 일속과 같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사법 리스크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국민인 것 같아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검 받으라는 여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도외시하고 다른 얘기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화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같이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원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 전제 조건이 지금 벌어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그다음 뭐 한 발자국 더 나가든지 뭐 말든지 할 텐데 지금 앞에 널브러져 있는 그 수많은 문제를 오히려 도외시하면 국민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선고가 나기 하루 전에도 상법 개정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사의 충실 의무들. 이런 부분들 계속 언급하면서 먹사니즘 행보를 조금씩 이어갔던 측면은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선의를 믿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캐파 그런 능력을 최대치해서 지지율을 좀 올려야지 예전에 이제 대마 불사라고 해서 몸집이 크면 IMF 때 재벌들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어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여당의 비판이나 저 같은 패널이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래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련의 이런 행보를 진정성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십사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현 평론가님,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생 행보에 더해서 이번 장애 집회에도 민주당에선 더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민주당 기대고요. 더 많은 사람이 나올런지 더 많은 사람이 덜 나올 것인지 그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검사 정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만들면 어떡하냐라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마치 2016년의 재림처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됐든 기준은 국민이고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결정할 겁니다. 여기에 그저 민주당은 배예요. 그 민심의 파도에 순응해서 가야 되는 그 배일 뿐이고 국민의힘은 그거를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재명 대표 여러 개의 재판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재판, 1심 선고가 난 재판만 해도 지금까지 2개, 나머지 3개 재판이 1심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이 이제 간단치 않아서 나머지 3개 재판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앞에 선고됐던 2개의 1심 재판은 곧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선 전에 1심 재판이 대법까지 판단이 날 거다 이런 예측도 있고 김기웅 대변인께서는 전 대변인께서는 선수 참석으로 그러니까 대선의 선수로 참가가 이재명 대표가 가능할 것인지. 저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이른바 6개월, 3개월 됐는데 이번에 2년 2개월 1심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대법원 체제가 조희대 체제, 김명수 체제에서 조희대 체제로 바뀌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해서 이거를 원칙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내년 상반기 늦어도 제가 볼 때 가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텐데 1심에서 1년 징역 1년에 2년의 집행유예가 나왔죠. 그런데 그게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뭐 그 소위 말해서 2심 재판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탄핵이 돼서 뭔가 검찰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죄가 되면 무죄지 제가 볼 땐 벌금형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제로다 그렇게 예. 생각을 보고요. 그다음에 위증 교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항소심에서 이 고의성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어권을 지나치게 보장함으로써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가리게 되는 형국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나만 그래서, 더 추가 질문 좀 드릴 건데, 그러니까 열 하루 전에 나왔던 1심 선고가 이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네. 나온 상태인데 민주당에서는 뭐 재판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사건이잖아요. 허위사실 네. 공표 이 부분은 그동안 이번 좀 위헌에 가깝지 않느냐. 그래서 위헌 법률 제정을 좀 신청하면 재판이 정지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대선 참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의무제 여러 판단과 별개로. 가지 보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죄를 확신하신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헌재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정치권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한 사람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면 대표가 바뀔 수 있거든요. 한 무대기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다 보면 이게 다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걸 떠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이 지속하고 정권 교체가 이재명을 위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민주당이 정권 교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거를 너무 등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 족쇄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고 극복하는 정치인의 그 서사까지 쌓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최혜원 평론가님, 네. 두 가지가 다른 거잖아요. 잘 운용하는 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숙제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선전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방금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받은 공직선거법 그리고 검사장 위증교성 무죄로 나왔고 이거는 아마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대장동, 백현동 같은 사건, 쌍방울 대불송금, 경기도 예산 4조 얼마 전에 됐던 이것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집행유예까지 나왔던 이 사건은 그러니까 지난번 가장 큰 핵심 문제는 박근혜 정권 국토부에서 협박하지 않는데 협박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나오고 나서 4차 공문으로 국토부에서 냈다라는 것이 나왔어요. 국토부 그때 국장이 실제로 발언을 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임 아무개 검사가 일부러 이 부분에 대해서 덮었다라는 부분이 언론 인터넷 확 퍼지면서 최근에 아하.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거냐? 검사들은 기소를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어쩌면 지금 재판이 계속 쌓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김대중처럼 만드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정치의 일부분을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경 안 쓸 수 없죠. 그러나 부적합하게 검사들을 동원해서 탄압한다? 저항해야죠. 저항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